트라우마는 당사자분이 회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냥 묻어두고 싶은 분도 있어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회복해야지, 예전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피해자,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는 그거 2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망각 속에서 기억을 좀 묻어둔 채로 그냥 살래.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트라우마 회복은 당사자가 회복하겠다. 내가 트라우마로부터 지배당하는 것에서 벗어나겠다. 또는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찾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트라우마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거를 회복하지 않아도 나는 더 잘 살 수 있어. 예전에 나보다 훨씬 더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에게까지 너 그거 숨겨두면 안 돼. 가둬두면 안 돼. 회복해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당사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너무 아프겠지만 상황 객관화가 되게 중요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일이 안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슬프게도 아프게도 힘들게도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주변 환경이 바뀐 건 없는지, 내 성격이 바뀐 건 없는지, 내 마음 상태가 바뀐 건 없는지, 내 루틴이 바뀐 건 없는지, 내 삶의 패턴이 바뀐 건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트라우마의 심각도의 정도는 내가 그 일을 겪고 나의 상황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져요. 어떤 분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 자체가 변한 것 같아. 근데 이 말은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나답게 살고 있지 않아 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겪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이걸 자기 객관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아프겠지만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트라우마를 겪으신 당사자의 마음이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아픈 작업이에요.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자아 강도가 이걸 견딜 힘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회복을 시작할 때 당사자분들은 그리고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조금 견딜 힘이 있나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자아 강도가 있어야지만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요. 안 되는데 해라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자기 애도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주변의 위로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나를 정말 잘 위로해주지 않고 내가 나를 애도해주지 않으면 주변의 위로는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요. 물론 소중해요. 근데 내가 나를 애도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 마음에 와서 박혀요. 나를 애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변에 하는 말들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애도하고 위로하고 있나,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멈추어야 돼요. 그 사건의 당사자분이 나를 애도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당장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달라질 수 없어요. 나를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채로 저한테 온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야단칠 거예요. 당신은 당신을 애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애도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책하는 그 행위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소거해 나가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소거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이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말과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을 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본인한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본인을 돌보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애도를 하고 있을 때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충분히 애도하고 있고 애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작업은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이걸 계속 언어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는 게 아니라 언어화하는 순간 100이었던 강도가 90으로 줄어들고 90이었던 게 80으로 줄어들어요. 다만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지금 무언가로부터 회복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그걸 회복하려면 계속 언어화를 해야 한대. 네가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것을 내가 나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를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노력 중이야. 난 잘하고 있어. 이것도 자기 애도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 상대방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기대하지 않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어화하는 게 중요한 거지 돌아오는 피드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해? 왜 위로한답시고 이래? 이런 생각하지 않기. 다만 이 사람이 잘 들어주기만 바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그걸 회복하려고 지금 이걸 말하는데 좀 들어줄 수 있어? 충분히 들어주기만 해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위대한 인간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실패자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지. 믿고 의지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나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해보세요. 네 번째는 기억이 불쑥불쑥 올라올 거예요. 이걸 침습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침습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쑥 떠올라지죠. 그러면 회복하려고 마음을 먹기 이전에는 그걸 기억을 지우는 것에 급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 두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약속 하나 드리자면 이전보다 덜 아플 거예요. 왜? 나는 자기 애도를 했고 두 번째, 내가 믿고 의지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언어화를 했기 때문에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이 그 이전보다 덜 아파요. 그리고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계속 그대로 두면 계속 덜 아파요. 이걸 우리가 노출법이라고 하죠. 그 기억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에 지배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아야 돼요. 기억이 나면 그런 일이 있었지. 마음이 아팠지. 지금도 힘들지. 내 상황이 이렇지. 인정하고 기억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기. 대신 이 기억이 일어날 때 오래 머물지는 않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기억이 났네. 또 생각이 났네. 그 정도.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기억에 지배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일이 있기 이전의 삶의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100% 다 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기억이 났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팽겨치고 아파하면 다시 이 일로 돌아오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돼요. 대신에 아파하는 시간을 주세요. 다른 일에 몰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 그 기억이 나면 아까 자기 애도를 하듯이 그 시간대에는 충분히 나를 애도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습관화라고 하잖아요. 나는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은 후에 불쑥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는 내가 그 기억 속에서 좀 나를 두고 애도할 테야. 이거를 한 3번, 4번, 5번 반복하면 다른 일상생활에서 이 기억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이게 습관화인 거거든요. 내가 나를 통제하는 방법. 자급통제법이라고 해요. 내가 그 시간대에 그 상황에 내가 원하면 그 기억을 꺼낼 거야. 그래서 이 기억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5번째,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세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소파와 혼혈일체가 되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한 상태로 마치 다른 우주에 있는 사람처럼 있는 시기도 분명히 필요해요. 침대 속에서 안 나오고 그냥 엉엉 울고 그 안에서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본인이 알잖아요. 알 거예요. 지금쯤이면 여기서 나가야 된다라는 걸. 그럴 때는 일단 일어나고 뭐든 하세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세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무조건 문을 열고 나가서 걷는다. 산책한다. 밀어놨던 일들을 하진 않지만 뭔지는 확인한다. 메일을 연다. 문자를 한번 본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카톡을 보낸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다 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1개씩, 하루에 2개씩, 하루에 3개씩 늘려나가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하겠다. 뭐든지 시작하겠다.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 가끔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웃으면 웃을 일이 따라와 라는 이야기. 웃는 행동을 먼저 하면 웃을 만한 일들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행동을 먼저 하면 달라진 삶들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따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불 속에서 침대에서 일어난 채로 잠시 멍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생각해도 돼요. 여하튼 뭐든 시작하세요.